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ND 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D 필터를 이렇게 써라 아니면 저렇게 써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쓰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조심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D 필터 쓰는데 무슨 조심할 게 있느냐 이러시겠지만은, 이제 ND 그라데이션 필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ND 그라데이션이요. 대부분이 요새 쓰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사각형이에요. ND 필터를 쓰실 때 무작정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좀 조심도 해야 되는데, 일단 ND 필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되죠. 이렇게 원형 필터 같은 경우는 위는 좀 짙고, 위는요, 중간은 약간 짙고, 아래는 흐려지다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이제 경계선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사각 필터도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거기 주의사항들이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주의사항을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해답이 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경계선 쪽에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 위치가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이 직선으로 돼 있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D 필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장소가 바다입니다. 바다. 왜 그러냐? 아시죠, 여러분들? 수평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해안이나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멀리 섬들이 있는 듯 없는 듯 하게 떠 있는 곳도 있지만은, 섬들이 비교적 이렇게 큰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섬을 없는 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섬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평선이 있을 때는요,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거의 일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짙고, 여기는 약간 짙고, 여기는 엷고, 그리고 이 경계선은 있는 듯 없는 듯 하기 때문에, 이런 장소에서의 ND 필터는요, 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심할 점은 있습니다. 조심할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영상 시간의 한계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수평선이 있는 바다 사진, 이런 데서는 ND 필터가 사용을 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지평선이 있는 곳. 감 잡으시죠? 무슨 의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지평선 있는 곳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이제 김제 평야도 있고 김해 평야도 있고 우리나라에 몇 군데 평야가 있습니다만은, 평야가 있다고 해가지고 산이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산이 보여요, 멀리. 근데 비교적 평야가 잘 발달된 지역, 이런 데서는 이런 ND 필터를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필터 자체가 어디 권리적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평선만 이렇게 있었을 때는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거기에 의존해서 쓰시는데요. ND 필터요? 글쎄요, 사용하시는 분 자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이 ND 필터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서도 노출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게 자연스럽게 맞추는 방법을 제가 언젠간 영상을 제작을 해드릴게요. 이제 ND를 조심해서 사용할 지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청명하게 구름이 떠 있고 파란 하늘이 있다면 굳이 ND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굳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하늘이 그렇게까지 퍼런 것도 아니고 허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상태에서 구름도 약간씩 있다 그랬었을 때 구름의 윤곽을 살리기 위해서 ND를 쓰시는 건 좋아요. ND를 쓰시는 거는요. 그러나 이 섬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섬이 만약에
그 어느 정도 크기가 있어가지고 섬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ND에 이 경계선이 딱 마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위아래 노출이 역전이 돼 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다고 했었을 때 햇빛이 닿는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오히려 그 밝은 부분이 오히려 어두워져 버려요. 그리고 어두워지는 부분이 오히려 밝은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 선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 ND가 위가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은 약간 어둡고 아래는 어두운 둥 만둥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수면입니다. 섬이에요. 여기에다가 그 ND 필터에 그 경계선을 붙였어요. 여기는 그러면 있는 그 ND 효과가 있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이 부분은 뭐 효과가 그 뭐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짙어지게 돼 있죠. 이 부분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햇빛이 위에서 내려 비친다고. 아니면 이 화면 밖에서 옆에서 때리든지 여기가 거꾸로 더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ND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사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수평선이에요. 그런데 육지 쪽에서 바다로 찍다 보니까 그 앞에 멋진 바위가 있어요. 추암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겠죠. 추암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요. 추암 그 바위가 약간 그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위가 약간 다이아몬드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ND가 들어갔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가 거꾸로 더 어두워요. 여기가 그 더 밝을 수가 있고요.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피사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ND 필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그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산에서 찍는 사진인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보이는 전경. 두 번째는 산을 꽉 차게 찍은 장면. 뭐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산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 전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덕유산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지리산 같은 경우 올라가서 위치를 잘 설정을 하면은요,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일정한 선을 이루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선을요. 그렇지만 이런 장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삐쭉삐쭉 올라와 있어요. 넓이를 강조 안 하고 산의 디테일을 강조를 하거나 산의 형태를 강조하면 결국에 이런 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섬이 있었을 때 위아래 노출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그랬죠. 섬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요, 수평선이 있기 때문에. 수평선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섬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산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 이 크고 낮은 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태양이 올라오는 일출을 한번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해가 올라와요. 빵긋하고. 저 뭐 그 유머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데 한번 분위기 조금 바꿔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러고 올라와요. 햇살이 어떻게 퍼집니까? 이렇게 퍼지죠. 위로도 날아가고 이리오도 오고 이리오도 오고 이리도 오고 각자 퍼져요. 자, 여기에서 광선이 가장 강하게 닿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어딜까요? 바로 산 이쪽 부분들입니다. 이쪽은 이 반대겠죠? 이런 밝고 어둡고 약간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원근감도 느껴질 수 있고요. 디테일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웅장함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한번 딱 대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대부분이 이 해를 갖다가 이 꼭대기에 놓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느 정도 뭐 3분의 2 지점에 놓던지 아니면은 뭐 해를 갖다가 이만큼 올리고 아래를 좀 그 아랫부분을 좀 강조를 좀 덜 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도로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찍으시니까. 자, 기준점은 여기를 잡겠습니다. 위는 ND 그라데이션의 효과가 나고요. 아래는 나지 않습니다. 이 산에 그 햇빛이 강하게 닿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물론 선명하고 그 뚜렷하게 나오는 효과는 있습니다. 밝아야 될 때가 오히려 노출이 그 아래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게 과연 좋을까요? 사진을 찍어오면서 거의 이 그라데이션 필터를 쓰지를 않았었어요. 제가 그라데이션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한 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찍었느냐면요,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제주도 들판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리 그 삼나무라고 그러나요? 그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좀 더 위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위에 하늘이 약간 허연 날이, 근데 구름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어떻게 강조를 할까 그러다가 아무래도 ND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4mm 광각을 딱 그 렌즈를 장착한 후에, 예전에 코킨 필터라고 있었습니다. 그 코킨 필터 사용법이요, 요새 나오는 이 사각형 필터 사용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서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나왔느냐면요, 저 ND 2X 밖에 안 썼어요. 결과물이 딱 나왔는데 어떠냐면요, 2X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 노출 맞추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ND가 이렇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ND를 이렇게만 맞출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일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해가 또렷하게 나온다고 좋아하시는데 과연 괜찮은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산에서 뜨는 일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 산만 꽉 차게 찍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아는 사람의 그 사진을 봤어요. 희운각 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공룡능선을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장소에서 굉장히 찍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5일인가 7일인가를 숙박을 하면서 촬영을 해온 사진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면요, 봉우리들이 상당히 멋있잖아요. 멀리 이 봉우리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앞에도 저 봉우리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사이사이로 운해가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늘은 뭐 별로 없다시피 하더라고. 있어도 뭐 약간 있는 그 상태니까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죠. 근데 여기다가 ND를 댄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어떻게 나왔느냐, 뭐 이거는 운해입니다. 이 운해들이 이렇게 산 사이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운해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도는 산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건 산이에요. 여기에만 운해가 뭉쳐 있고 이쪽 운해는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 운해라는 것은 막 흐르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ND가 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위아래 노출이 뒤집어진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낮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약간 어둡게 보인다 하더라도 윤곽이 다 보이거든요. 산 사진들 한번 그 운해 낀 사진들 자세히 보세요. 해 뜨는 상태에서 운해가 아닌 해 뜨기 전이나 아니면 날씨 흐린 날, 그런 날에 운해가 끼잖아요. 아무리 하얀색 운해가 껴 있어도 가까운 지점에 있는 이런 봉우리나 암벽 같은 거는요, 디테일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암벽이에요. 여기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가 더 어두운 거예요. 위가. 내 쪽이 더 어두워야 되거든요. 내 쪽이, 그 촬영자가 있는 쪽이. 운해 역시도 이렇게 이제 퍼져 들어왔겠죠. 이 위로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이 위로. 그리고 이 구름도 위아래로 뚝 잘려진 것 같아요. 이 먼 쪽에 있는 운해들은 아무래도 뭉쳐 있겠죠. 이쪽의 운해가 오히려 노출이 더 낮아요. 노출이 아예 ND를 안 대고 찍는 게 나을 뻔했다. 약간 이 부분을, 그 디테일이 약간 희생이 되더라도, 근데 그 날씨를 딱 보니까 디테일이 희생되는 날씨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오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날 있잖아요. 굳이 ND 그라데이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노출로 조정하세요. 아니면 PL로 조정을 하세요. 흐린 날 PL이 어떻게 먹냐 이런데 흐린 날 PL 먹습니다. 그 PL이 흐린 날 그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그 PL에 대해서 숙달이 상당히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PL이요. 90도 각도에서 가장 그 효과가 좋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30도 각도 이내에서도 PL 효과를 찾아냅니다. PL 효과를.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저 찾아내요. 왜냐? 나하고 태양하고의 각도는 30도지만은, 태양하고의 각도가 90도가 벌어지는 피사체들이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PL을 먹어요. 이거 그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PL 효과를 찾아내려면 상당히 좀 눈이 아플 정도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저는 그 안에서도 PL 효과를 찾아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뭐 저 사람 뭐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 얘기하실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ND 그라데이션을 되는 것은 상당히 좀 신중히 그 결정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카메라 그 기법이나 주로 서양이 발달을 했죠. 서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일본이 물론 카메라 왕국이긴 하지만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 서양의 지형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양이라 하면 그 유럽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미국 대륙도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지평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지만은 그 유럽 대륙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형이 어떠냐면요.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여러분들 영화를 보셔도요, 그 유럽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그 전투 벌이고, 뭐 그냥 전쟁하고 이런 장면 보면 다 들판에서 싸우잖아요. 그만큼 들판이 많아요. 이탈리아 북부하고 뭐 유럽, 그 서유럽 쪽으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그 알프스 산맥이 이제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면 피레네 산맥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 일부분 지역 빼놓고 거의 대부분이 평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터 기법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동쪽으로 오잖아요. 점점 산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혹시 서양에서 그 한국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산악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산이 많아요. 자, 그 나라 기후하고 그 나라 지형에 따라서 모든 문화는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기후나 지형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평야가 많은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의 그 지평선 많은 국가들에서 발달한 그 필터 기법을요,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일본도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도 거의 한 60, 70%가 그 산으로 덮여 있는 나라거든요. 제가 일본 작가들 사진을 좀 많이 보는데 일본 작가들은 우리나라 작가들 같지 않아가지고요. 자신의 촬영 노출 데이터 뭐 기법 이런 걸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 나라 있잖아요. ND 그라데이션 잘 안 써요. ND 그라데이션. 필터 자체가 통째로 어두운 ND 필터 쓰는 거는 가끔 봤습니다. 아주 가끔. 근데 이 사람들 그 필터 별로 안 쓰거든요. 이런 풍경 사진에서의 ND 그라데이션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왜냐?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건 일본 사람들 그 기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진이 훨씬 더 발달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수준도 상당히 높고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추어들 사진을 보면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아마추어로 촬영한 사람들의 수준을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면은요. 잘못하면 제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건 맞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ND 그라데이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 그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ND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쓰는 방법만 가르쳐 줬지 뭘 조심해야 된다가 별로 없어요. 저 ND 그라데이션을 별로 써보질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필요한 용도가 있을까 봐서 빼놓은 그 한 장의 사진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는 저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진 나온 거 딱 보고 알았어요. 아, ND 쓰면 안 되겠다. 아무리 수평이라 하더라도 ND 쓰면 안 되겠다. 그러나 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ND 그라데이션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장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왜 ND 그라데이션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영상도 제가 후속타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ND 쓰잖아요. 잘못하면 풍경 사진에서 박살나는 사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 그 ND를 쓰실 때 그 수평선이 있거나 지평선이 있거나 이런 데서는 그 어느 정도 그 ND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은, 산악 사진이 있죠. 산 사진. 정말 조심하세요.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앞에 커다란 산이 덩치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노출이 밝다고 그래가지고 ND 딱 들이대잖아요. 완전히 노출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거. 풍경 사진은 일단 자연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연을 촬영을 했는데 노출마저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의 사용을 하고 싶으시더라도 그 점을 염두에다 두시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쓰세요. ND를 엄청 짙은 것들을 많이 쓰거든요.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생겨요.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요. 만약에 ND를 정의 쓰고 싶다 이랬었을 때 ND 그라데이션 필터를 장착하고 찍은 사진 하나 하고요. 노출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서 ND를 장착하지 않은 사진을 2장을 저는 동시에 찍어 놓으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ND 그라데이션을 대고서 찍은 사진만 덜렁 있었을 경우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노출 뒤집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데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